미시나 제여석권 마하세르 라쇼나 MAAS 야로티. 첫 번째 11조에 관한 율례. 직역 번역입니다. 제1장. 11조 의무는 수확의 완성과 소유의 이전 시점에서 발생한다. 작물을 창고에 들여놓을 때 11조를 떼야 할 의무가 생긴다. 들판에서 먹는 것은 일시적 소비로 간주되어 11조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마을 안에서 먹으면 완전한 소비로 간주되어 11조를 떼야 한다. 열매를 말리거나 저장하면 그 시점부터 11조가 의무화된다. 판매를 위해 준비된 것도 11조를 떼야 한다. 과일을 들고 다니며 먹는 것은 일시적 소비로 간주된다. 집에 가지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11조 의무가 시작된다. 거둔 작물의 일부를 친구에게 주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11조는 친구가 떼야 한다. 포도에서 즙을 짜면 즙을 마시는 것도 11조 후에만 가능하다. 제2장. 채소는 완전히 수확된 뒤에야 11조 의무가 생긴다. 뿌리 채소는 흙에서 완전히 뽑혔을 때 11조 의무가 발생한다. 어떤 작물은 잎이 마르면 수확 완료로 간주된다. 씨앗류는 건조시킨 후 창고에 들여야 11조 대상이 된다. 열매는 껍질을 벗긴 후에도 팔 수 있다면 11조 의무가 발생한다. 나귀 등에 실어 옮기다 보면 소유권이 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11조 책임도 이동한다. 소금이나 기름에 절인 경우는 가공이 끝난 것이므로 11조를 떼야 한다. 조리 전에는 11조가 면제되지만 요리 후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상인에게 넘기기 위한 준비를 한 경우 수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들판에서 먹는 것도 반복적이거나 규칙적이면 11조를 떼야 한다. 제3장.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이 섞였을 때 각각에 대해 11조를 따로 떼야 한다. 같은 종류라도 지역이 다르면 따로 계산한다. 포도와 무화과처럼 함께 사용되는 작물도 따로 11조를 떼야 한다. 과일의 크기나 성숙도가 다르면 각각 구분해서 11조를 정한다. 저장용과 일시 소비용도 구분한다. 열매를 땄지만 아직 사용할 의도가 없다면 11조는 나중에 한다. 의도한 사용 목적이 바뀌면 11조 대상 여부도 바뀐다. 집에서 보관하다가 팔기로 한 경우 그 순간 11조 의무가 생긴다. 열매를 말리는 도중 먹는 것은 면제되지만 말린 후는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완성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몫을 먼저 드려야 한다. 제4장. 11조는 먼저 레위인에게 주는 첫 번째 11조를 의미한다. 레위인은 받은 11조 중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전체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사장 모테루마은 항상 첫 번째로 떼야 하며 그 다음이 레위인 몫이다. 11조를 순서 없이 떼면 다시 정렬해서 분배해야 한다. 일반인은 제사장에게 테루마를 레위인에게 11조를 주며 자신은 마지막 몫을 가진다. 11조를 떼지 않고 먹는 것은 도둑질과 같으며 신성모독이다. 11조는 반드시 정결한 상태에서 떼어야 하며 부정하면 거절된다. 수확을 숨기고 일부만 11조로 떼면 전체가 부정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두고 드리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제5장. 11조는 해마다 반복되며 매년 구별해야 한다. 첫 해와 둘째 해, 넷째 해와 다섯째 해에는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준다. 셋째 해와 여섯째 해에는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준다. 마하세르 아니. 안식년 일곱째 해에는 11조를 떼지 않는다. 각 해마다 어떤 11조를 드릴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11조는 예루살렘에서 먹는 것이 원칙이나 멀 경우 돈으로 바꿔 가져갈 수 있다. 그 돈으로 예루살렘에서 음식과 음료를 사서 먹으며 즐거워해야 한다. 11조 재산을 세속적인 일에 쓰는 것은 금지된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자 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실천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이 마하세르의 정신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